네, 조금 전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선거판을 휘감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응천입니다. 조금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쫄깃쫄깃한 선거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쫄깃쫄깃하십니까? 예, 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뭐 어떻게 조금 이제 되나보다 싶으면 또 쑥 내려가고 쑥 내려가고 이게 진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네. 그렇죠. 열심히 도토리 모아놓으면 한 입에 톡 털어놓고 누가 그렇게 한 입에 톡 털어놨어요? 뭐 몇몇 분 계십니다. 뭐 그건 더 안 여쭤보도록 하겠고. 집권 여당 그 의원님이시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추경이 있잖아요. 네. 오늘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의총이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네. 본회의 열어가지고 추경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아니 어떻게 여야가 그 정부가 14조보다는 더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14조로 통과시키느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야당이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근데 보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3조 정도 더 증가해서 17조 5천억? 3.5조, 5조. 예, 그러니까 17조 5천억. 예. 이점으로 그러니까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되면 맞는 거죠, 그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정부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아, 정부하고 합의 본 겁니까? 잠정적으로. 아하. 그럼 오늘 밤 예. 국민의힘도 표결 처리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죠. 지금 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뭐 지금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인데 네. 또 그 윤석열 후보는 정작 그러니까 울산 유세에서 뭐 조금 더 보태주고 좀 적극적으로 또 합의 처리하자. 처리하기로 했다.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야당 예결위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아예 그 지난 그 20일 날 새벽입니까? 19일 날 새벽에 그 여당의 단독 처리. 그거는 어떤 모임이지 그거는 국회법상 효력이 없는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절차를 따지기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자영업 해봤는데 네. 그때 메르스였습니다. 아, 옛날에 폐지하셨죠. 예, 그때 잠깐 오셨죠. 예. 메르스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이입을 해보면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 하루하루가 1년 같을 겁니다. 일각이 그렇죠. 여삼춘인데요. 계속 뭐 저 사입한 거 또 돈은 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직원도 월급 내야 되고 나가는 곳은 계속 많은데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한가롭게 국회에서 절차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거 국회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자영업자 반발만 부를 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아니 일단 저 탈수증으로 죽어간 사람 한 컵이 됐든 두 컵이 됐든 물부터 일단 먼저 주고 그 이후에 한 바켓을 드리는 게 맞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죠. 안철수 후보가 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는 뭐 한 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애초부터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놓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단일화 되든 안 네, 되든 네, 네. 우리 결만 하여간 근데 안 되는 걸로 하면 그래도 가는 길이 조금은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어차피 그 대권 주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뭐 대통령 되는 게 나의 일신상 그게 참 멋있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시대 정신 대의와 부합하려면 내가 출마해 가지고 이 한 몸 희생하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그런 각오 그런 대의를 말씀하시고 나오신 거고요. 그래서 단일화 조건이라는 걸 제시를 하셨고 그 조건이란 것은 나의 대의는 이거다. 근데 윤석열 후보 당신의 대의는 뭐냐. 네. 이게 서로 맞다면 내가 제시한 조건으로 단일화하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온 것은
뭐 무관심 무시 혹은 멸시 조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초이스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쪽에서 뭐 잘 됐다 뭐 이제 변수가 사라졌다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예 한국 정치가 구조적으로 지금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지. 네. 구조적으로 잘못된다는 어떤 말씀이세요? 좀만 아니 풀어주신다면. 대선에 이르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접촉면에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뭐 후보 진영끼리 뭐 하고 이런 거 역학관계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굴러갔잖아요. 네. 언제나 그 단일화 얘기는 있어 왔으니까. 그랬죠, 사실은. 네. 예. 그거는 저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표주는 기계로 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부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조사 결과들이 그러니까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네. 몇 가지 이제 그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비상이 걸릴 만한 어떤 결과였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바람을 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역풍이죠. 예, 저 오르막을 어필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바람이 세면은 예. 또 그 바람이 세게 불만한 그런 요인들이 생기면은 예. 또 그렇게 그 정권 오차범위 밖으로 좀 갔다가 또 고개 좀 약해지면 예. 또 좀 붙었다가 예.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지금 발표된 그 KSOI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네. 여기 조사 결과가 이재명 43.7, 윤석열 42.2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벌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좁혀지고 좁혀지는 것 같으면 다시 벌어지고 이 현상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결국은 대선 투표날 개표해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야 이겼다, 야 졌다, 뭐 아유 졌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추세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요건 좀 잠깐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조사 결과는 TBS 의뢰로 KSOI가 조사한 거고요. 1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거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점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명확한 거는 굉장히 접전인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여러모로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초박빙 열세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젖먹던 힘을 짜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 숫자 말고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선거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도 이른바 옆집 논란을 다시 제기하던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그 사실관계를 지금 저희는 잘 모르죠. 예. 후보도 잘 모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GH공사 예. 그 숙소를 거기다 구했을까? 네, 그런 거죠. 그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거기다 면적 기준, 그러니까 기준도 네. 넓다. 예. 그러면 왜 하필이면 김만배 씨 누나는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나? 왜 그런 우연이나? 그러니까 예. 왜 당신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못 믿겠고 그건 필연이고 우리 거는 순수한 우연이고. 예. 그렇게 얘기를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또 국민의힘 답변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미 그 인터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게 답답한 게 GH공사는 그거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보 쪽은 그 옆집 사람 누군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할지. 이재명 후보는 내가 모르는데 뭘 설명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저도 아직 옆집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정말 이건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쪽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죠. 신천지 관련해서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한 거 아니냐. 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아까 하태경 의원은 이게 민주당으로 불똥이 옮겨갔다. 이제 그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마지막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이제 그러니까 득표율이 쭉 오른 게 신천지 교인들을 뭐 이것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걸 갖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그 짚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국민의힘 쪽 신천지 문제와 우리 당 신천지 문제는 비교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국민의힘 신천지 문제는 그 홍준표 당시 그 경선 후보가 청문 홍답이라는 코너에서 후보님 저거 아셨습니까? 저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냥 다 승복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구체적인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잖아요. 경선 후에 알았다라고 했죠. 경선 후에 직후에 알았다. 예. 그렇지만 어떡하냐? 예. 그건 어쨌든 유력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그런 게 있었다고 그 당 내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 사실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우리 당 그 뭐 신천지라는 것은 글쎄요. 김어준 그 씨가 우리 당 내부 분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뭐 의혹 제기 수준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또 아유 요거구나 해가지고 야 니네도 있다. 이건 이제 급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이제 화자가 다르고 근거가 예. 다르다. 이건 물타기고 눈속임 의혹 제기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지금 그 김만배 정영학 그 대화록에 나오는 그 윤석열 후보 발언이 그러니까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진짜 이번 대선 그 녹취록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 참 봉인돼야 될 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 대선판을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명히 이 녹취록 전국은 녹취록 꺼내가지고 뭐 속되게 말해서 재미 본 거는 국민의힘일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아니 녹취록 그 전에 뭐 그분이라든가 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천대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예, 거죠. 뭐 그 전부터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 당 쪽에 이익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예, 거죠. 네. 네. 저는 이건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게 아마 검찰 기록에 있었을 건데 검찰 기록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뭐 볼 수도 없는 거지만 예. 요것만 따가지고 본다면은 사실 뭐 윤석열 후보가 글쎄 뭐 상가집에서 한번 보고 봤을 뿐이다. 김만배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것은 최소한 그거는 맞는 것 같다. 예. 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가지고 상가집에서 한번 보는 사이보다는 훨씬 더 네. 치밀한 사이임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뭐 얘기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그 대면대면하게 얘기를 했느냐. 예, 그게 좀 있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김만배 씨뿐만 아니고 예. 그 대화록에 녹취록에 김만배 씨의 맞장구를 치는 정영학 회계사도 예. 그래 원래 윤석열 제가 많은 사람이긴 해. 뭐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게 저는 아주 그 눈길을 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 혹은 그쪽 그 그룹에서는 네. 윤석열에 대해서 뭐 같이 좀 잘 알고 있거나 혹은 그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 네. 이런 추정 정도는 가능하다. 어허.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록에 나와 있는 것에서 반복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가집에서 얼굴 한번 본 게 전부다라고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관계인지는 그렇다고 특정은 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참 알겠습니다. 오늘 법정제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경제 분야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강점을 보일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 연수원 동기인데 언제 그렇게 참 실력이 많이 늘었는지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얘기 절절절 나오는데 진짜 참 박식하고 네. 아마 도정을 하면서 음. 1380만인가요? 우리나라 최대의 그 경기도를 경영하면서 실전을 많이 겪고 해서 정말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겉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실제 실전을 겪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실력을 아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사회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건 뭐 부동산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이 대장동 요인이 다시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입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또 뭐 이 녹취록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 정말 그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또 내 집 마련의 꿈. 좀 해법 이런 쪽으로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또 특히 그 청년들 이 주거를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가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계속 그놈의 대장동 하면은 솔직히 좀 김 빠지지 않겠어요? 부동산 좀 해법을 내놓는 정책 대안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죠. 예, 지금 이 기회 아니면요. 사실 대선 끝날 때까지 이런 심도 깊은 얘기 후보들 입에서 들을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8시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한번 좀 네. 시선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